60대 이후에 우리가 먹는 생선이 독이 될 수 있는가? 1. 노화에 따른 신체 해독 시스템의 변화. 60세라는 나이는 우리 몸의 생물학적 전환점입니다. 단순히 주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여과 장치가 노후화되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오염된 생선을 먹어도 간의 효소 활성이 높아 독소를 빠르게 분해하고 신장이 이를 체외로 신속히 배출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별표 사구체 여과율, GFR, 별표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면서 중금속과 화학물질이 혈류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결국 어제 먹은 생선의 수은이 오늘 배출되지 못하고 뇌의 지방 조직이나 신경계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배출할 수 있느냐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염증 수치와 만성질환의 연결고리 노년기에 접어들면 신체는 인플레메이징이라 불리는 상태, 즉 만성적인 저강도 염증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잘못된 생선 선택으로 오메가-6 지방산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의 염증 체계는 마치 기름을 부은 불길처럼 타오릅니다. 이는 단순한 통증을 넘어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뇌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방해하여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3. 건강하게 먹으라는 조언의 맹점. 우리는 평생 심장 건강을 위해 생선을 많이 먹으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조언에는 중요한 각주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별표 생선의 종류와 출처 별표입니다. 모든 생선이 동일한 단백질원이 아닙니다. 어떤 생선은 바다의 청소부 역할을 하며 오염물질을 농축하고 어떤 생선은 깨끗한 영양소만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그 각주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수입산 메기, 식탁 위에 보이지 않는 위험일. 글로벌 양식 산업의 어두운 이면. 수입산 메기, 특히 동남아시아의 대규모 양식장에서 건너온 제품들이 왜 위험할까요? 그 핵심은 밀집도에 있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좁은 공간에 수만 마리의 메기를 가두어 기르다 보면 수질 오염은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물고기의 배설물과 사료 찌꺼기가 섞인 탁한 물은 박테리아와 기생충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됩니다. 이 항생제의 역습, 내 몸이 약에 듣지 않게 되는 이유. 양식업자들은 물고기의 떼죽음을 막기 위해 사료에 엄청난 양의 항생제를 섞습니다. 문제는 이 항생제가 생선의 근육 조직에 잔류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메기를 섭취할 때 미량의 항생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것이 치명적인 이유는 항생제 내성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폐렴이나 요로감염 등 세균성 질환에 취약해지는데 평소 생선을 통해 항생제에 노출되어 온 몸은 정작 치료가 필요할 때 약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화 불량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3. 화학물질과 호르몬 교란. 항생제 외에도 수입 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하거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금지된 화학물질, 말라카이트 그린 등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내분 비계를 교란시키고 세포 변형을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세포 재생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이러한 화학적 타격이 젊은 층에 비해 몇 배 더 치명적입니다. 4. 영양학적 불균형. 오메가-6의 과부하. 자연 상태의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하지만 옥수수나 콩 위주의 저가 사료를 먹고 자란 양식 메기는 그 영양 성분이 육류에 가깝게 변합니다. 즉, 염증을 억제하는 오메가-3 대신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집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거나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이 건강을 위해 수입산 메기를 드시는 것은 비유하자면 소방관이 불을 끌어가면서 휘발유를 들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메기를 선택하신다면 반드시 국내산 양식인지 혹은 엄격한 품질 관리가 보증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 가성비의 함정. 건강에 지불하는 진짜 비용. 마트에서 메기 필렛의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그것을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생선값에서 아낀 몇천 원이
나중에 병원비와 약값으로 수백 배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식단은 양보다는 질입니다. 오염된 생선 3번 먹는 것보다 깨끗하고 영양가 높은 생선 1번을 제대로 먹는 것이 진정한 건강 노후를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 식탁 위의 수은 폭탄, 그 보이지 않는 위협일. 참치의 화려한 명성과 그 이면의 그림자. 수십 년 동안 참치는 바다의 닭고기라 불리며 저지방 고단백 식품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운동선수부터 다이어트를 하는 젊은 층, 건강을 생각하는 60대 어르신들까지 참치 샌드위치나 참치 샐러드를 즐겨 먹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여러분에게 참치는 단순한 단백질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참치는 바다에서 가장 거대한 포식자 중 하나이며 그 거대한 몸집 뒤에는 별표 생물 농축 별표이라는 치명적인 대가가 숨어 있습니다. 60대에게 수은은 더 치명적인가? 참치, 특히 알바코어, 날개다랑어, 눈다랑어와 같은 대형 어종은 먹이사슬의 최상단에 위치합니다. 이들은 수십 년을 살며 수천 마리의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이때 작은 물고기들이 소량씩 가지고 있던 수은이 참치의 근육 속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젊은 층은 신진대사가 활발해 미량의 수은을 어느 정도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과 간의 해독 대사가 30에서 40% 이상 감소합니다. 배출되지 못한 수은은 지질 친화성 성질을 가지고 있어 우리 몸에서 지방이 가장 많은 장기인 뇌의 별표로 향합니다. 뇌에 쌓인 수은은 신경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며 이는 단순한 노화 증상과 구분이 매우 어렵습니다. 가짜 노화의 주범, 수은 중독.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농도의 수은 노출은 기억력 저하, 집중력 부족, 손발 저림, 그리고 감정 기복을 유발합니다. 많은 60대 분들이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며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여러분이 즐겨 드신 참치 속 수은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은은 뇌의 시냅스 연결을 방해하여 인지 기능을 마비시키며 심한 경우 초기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심혈관 시스템에 가해지는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 참치의 위험은 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은은 혈관벽에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또한 심장의 박동을 조절하는 전기 신호 체계를 교란시켜 부정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미 혈압약을 복용 중이거나 심장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60대에게 참치를 자주 섭취하는 습관은 심장에 시한폭탄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통조림. 참치는 안전할까? 많은 분이 통조림은 작은 생선으로 만드니 괜찮지 않냐고 묻습니다. 일반적인 라이트 튜나, 가다랑어는 대형 참치보다 수은 함량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빈도 별표입니다. 통조림은 가격이 저렴하고 간편해서 주 3, 4회 이상 자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매주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결국 체내 수은 수치는 안전 범위를 넘어서게 됩니다. 60대 이후라면 참치는 가끔 즐기는 별식이어야지 매일 먹는 반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킹메커럴, 왕삼치, 60대의 신경계를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자 1. 고등어와 킹메커럴, 그 치명적인 이름의 혼동 고등어류는 오메가-3가 풍부한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작은 고등어, 노르웨이산 등와 달리 킹메커렐이라 불리는 왕삼치류는 완전히 다른 생물입니다. 킹메커럴은 몸 길이가 1.5m가 넘게 자라며 바다의 무법자로 군림합니다. 문제는 마트나 식당에서 단순히 고등어나 삼치라는 이름으로 모호하게 판매될 때 발생합니다. 수은 함량의 정점, 도를 넘은 위험성. 미국 FDA와 EPA, 환경보호청은 임산부와 노약자가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생선 리스트 최상단에 항상 킹메커럴을 올립니다. 킹메커럴의 수은 농도는 일반 생선의 수십 배에 달합니다. 60대에게 이 수치는 단순한 영양학적 수치가 아니라 신경계 손상을 의미합니다.
수은은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방해하여 노년기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를 심화시킵니다. 3. 산화 스트레스와 혈관 건강의 붕괴. 킹메커럴 속의 중금속은 우리 몸 속에서 강력한 자유 라디칼, 활성산소를 생성합니다. 이 활성산소는 혈관 내벽을 공격하여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60대 이후 혈관은 이미 탄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킹메커럴을 통해 들어온 수은이 산화작용을 가속화하면 동맥경화와 혈전 형성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킹메커럴을 자주 섭취하는 집단에서 심근경색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4. 신장과 간에 가해지는 이중고.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킹메커럴의 수은은 신장의 사구체를 손상시켜 단백뇨를 유발하거나 심부전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간 역시 이 무거운 중금속을 해독하기 위해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생선이니까 몸에 좋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소중한 장기들을 혹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5. 똑똑한 선택. 킹을 버리고 스몰을 택하라. 생선을 고를 때 가장 쉬운 원칙은 별표 나보다 오래 살고 나보다 많이 먹는 생선은 피하는 것 별표입니다. 킹메커럴 대신 크기가 작은 고등어나 정어리를 선택하십시오. 이들은 킹메커럴이 가진 강력한 오메가-3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수은의 위험에서는 훨씬 자유롭습니다. 60대 이후의 식탁에서 킹이라는 이름은 권위가 아니라 위험의 신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양식 틸라피아, 가성비 뒤에 숨겨진 염증의 그림자 1. 현대 양식업의 편리함이 낳은 비극. 틸라피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백색 생선 중 하나입니다. 손질이 쉽고 비린내가 적으며 가격이 매우 저렴해 식당이나 단체 급식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하지만 건강한 단백질이라는 마케팅 이면에는 60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생산 공정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공장형 양식장에서 자란 틸라피아는 자연의 생선이라기보다 공산품에 가까운 환경에서 생산됩니다. 이 열악한 사육 환경과 화학적 오염의 연쇄작용. 양식 틸라피아는 좁은 공간에 수천 마리를 밀식 사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고기의 배설물로 가득 찬 오염된 물에서 질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료에는 대량의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항생제가 투입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화학물질이 틸라피아의 지방 조직에 농축된다는 점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신체의 해독기관인 간과 신장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미량의 화학 잔류물도 체내에 오랫동안 머물며 면역체계를 교란하고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영양성분의 역전. 오메가-3는 없고 오메가-6만 가득하다. 우리가 생선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염증을 줄여주는 오메가-3불을 섭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양식 틸라피아는 천연 먹이 대신 옥수수와 콩 위주의 저가 사료를 먹습니다. 이로 인해 틸라피아의 체내 지방 구성은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집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양식 틸라피아의 염증 유발 잠재력은 햄버거나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관절염, 당뇨,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60대에게 오메가-6가 가득한 틸라피아를 먹는 것은 염증이라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4. 영양적 가치의 빈곤. 배는 채우지만 몸은 굶주린다. 틸라피아는 다른 생선에 비해 노년기에 꼭 필요한 셀레늄, 비타민 B12, 아연 등의 미네랄 함량이 현저히 낮습니다. 즉, 칼로리와 단백질은 채워주지만 정작 세포의 노화를 막고 뇌 기능을 보호하는 핵심 영양소는 결핍되어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한 끼를 먹더라도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틸라피아는 가성비는 좋을지언정 가건비, 건강 대비 가치는 최악인 셈입니다. 건강의 수호자, 명태, 대구류와 정어리의 기적일 숨겨진 보석, 자연산 명태, 대구류의 재발견. 연어나 참치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명태는 60대 이상에게 가장 완벽에 가까운 생선입니다.
명태의 가장 큰 강점은 별표 순도 높은 고단백 별표에 있습니다. 60대 이후 가장 큰 건강 위협 중 하나는 별표 사르코페니아, 근감소증 별표입니다. 명태는 지방 함량이 매우 적으면서도 소화 흡수율이 뛰어난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위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소화할 수 있으며 근육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류신과 같은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또한 항산화 미네랄인 셀레늄이 하루 권장량을 충족할 만큼 들어있어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줍니다. 이 정어리, 바다의 영양제를 한 캔에 담다 정어리는 작지만 60대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정어리의 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최고 수준의 오메가-3, 정어리는 몸집 대비 가장 많은 양의 EPA와 DHA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 속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전을 예방하며 뇌 세포막을 유연하게 유지해 인지 기능을 보호합니다. 천연 비타민 D와 칼슘의 보고, 60세가 넘으면 햇빛을 통한 비타민 D 합성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정어리는 뼈째 먹을 수 있어 칼슘 공급은 물론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까지 동시에 제공합니다. 골다공증 예방과 골밀도 유지에 이보다 더 좋은 천연식품은 없습니다. 중금속으로부터의 자유, 정어리는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최하위 포식자입니다. 수명이 짧아 체내에 수은이나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임산부나 고령자가 매일 먹어도 안전한 몇 안 되는 생선 중 하나입니다. 3. 뇌와 신경계를 살리는 비타민 B12의 힘정어리와 명태 모두의 풍부한 비타민 B12는 노년기 신경건강의 핵심입니다. B12가 부족하면 무기력함, 건망증, 심지어 우울증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어리 한 캔만으로도 하루에 필요한 B12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 뇌의 안개를 걷어내고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4. 경제적이고 현명한 노후 식단 전략 정어리와 명태는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명태는 시원한 국으로, 정어리는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비싼 보약이나 영양제도 좋지만 매주 두세 번 식탁에 올리는 정어리와 명태가 여러분의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뼈를 단단하게 하며 뇌를 깨어있게 할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진정한 품격은 화려한 음식이 아니라 내 몸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직한 생선을 선택하는 안목에서 나옵니다. 바다의 선물, 자연산 연어와 무지개송어의 항노화 마법일, 붉은 빛의 기적, 아스타잔틴의 힘자연산 알래스카 연어의 선명한 붉은 빛은 단순한 색깔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스타잔틴, 에스텍센신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때문입니다. 아스타잔틴은 비타민 E의 500배 이상에 달하는 항산화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0대 이후 우리 몸은 산화 스트레스라는 녹슨 기계와 같은 상태에 직면합니다. 연어 속의 아스타잔틴은 혈액 내 장벽,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성분 중 하나로 뇌세포에 직접 들어가 산화 손상을 막아줍니다. 이는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노인성 황반변성으로부터 시력을 보호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DHA와 EPA, 뇌의 윤활유와 심장의 방패 연어에는 고농도의 DHA와 EPA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DHA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신경 전달 물질이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60세 이후 인지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뇌세포막이 딱딱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연어를 꾸준히 섭취하면 세포막의 유연성이 회복되어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또한 EPA는 혈관 내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액의 점도를 적절하게 유지합니다. 이는 혈전 생성을 억제하여 심근경색과 뇌졸중이라는 노년기에 가장 큰 위협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3. 무지개송어, 가장 깨끗하고 완벽한 대안. 많은 분이 연어의 효능은 알지만 가격이나 출처 때문에 고민하곤 합니다. 이때 최고의 대안이 바로 무지개송어입니다. 미국과 국내에서 엄격하게 관리되는 양식 무지개송어는 수입산 연어나 틸라피아와는 차원이 다른 수질에서 자랍니다.
무지개송어는 특히 별표 나이아신, 비타민 B3, 별표가 칼륨이 풍부합니다. 나이아신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고 착한 콜레스테롤, HDL을 높여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고혈압을 관리하는 60대에게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연어의 장점은 모두 가지면서도 수은 오염도가 매우 낮아 가장 깨끗한 생선이라는 왕관을 쓰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결론, 60대 이후 당신의 식탁이 곧 당신의 미래입니다. 1. 식단은 오늘의 한 끼가 아닌 내일의 독립성입니다. 우리는 흔히 배를 채우기 위해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지금 여러분의 식단은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 별표 삶의 독립성 별표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근육이 줄어들어 남의 도움 없이는 장을 보러 갈 수 없게 되느냐, 뇌 기능이 저하되어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느냐는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생선의 종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한다고 강조한 4가지 생선, 수입 메기, 참치, 킹메커럴, 양식 틸라피아은 서서히 여러분의 신체를 갉아먹고 독립적인 노후를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이 점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의 힘, 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하나 라는 걱정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습관의 핵심은 별표 대체 별표입니다. 참치 샌드위치가 생각날 때는 정어리 캔을 사용해보세요. 저렴한 틸라피아 대신 담백한 명태나 대구를 선택하세요. 화려한 킹메커럴 구이 대신 영양 가득한 무지개송어를 구워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가 일주일에 2번, 한 달에 8번 쌓이면 1년 뒤 여러분의 혈관과 뇌는 완전히 다른 지표를 보여줄 것입니다. 염증 수치는 낮아지고 무기력했던 아침은 활기차게 변할 것입니다. 3. 노화는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아픈 것이 당연하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질병과 쇠약함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올바른 영양 섭취는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오히려 더 지혜롭고 강인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배운 정보를 단순히 지식으로만 남기지 마십시오. 오늘 마트에 가신다면 생선 코너에서 반드시 원산지와 어종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70대, 80대, 그리고 90대를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4. 마지막 당부.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훌륭한 마음가짐을 갖추셨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먹는 생선의 영양소를 재료 삼아 매일 조금씩 재생됩니다. 부디 깨끗하고 활력 넘치는 재료로 스스로를 대접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지금 바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구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깊게 호흡하시고 건강한 식탁으로 매일 더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평안하고 축복 가득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